새벽 3시에 깨는 바람에 5시인데도 잠을 못 자고 동영상 편집, 그 다음에 오늘 어디 갈지 이런 거 찾아보고 있습니다. 어제 춤 끝나고 들어왔는데 옷 갈아입기 전에 뭐 좀 사러 갈까 하다가 잠깐만 쉬었다 나가야지 했는데 그대로 잠들어가지고 6시간 정도를 내리잔 것 같아요. 5시 13분이네요 차들도 많이 다니고 있고 일찍 움직이는 분들은 목적지를 향해 바쁘게 걷고 있습니다. 숙소 앞에 음식점 장사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일찍 준비하시네요. 저기는 한 점심 장사하고 끝내는 것 같더라고요. 현재 온도 25도고 광무가 예상됩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안개 이런 건 잘 모르겠고 멀리 그냥 뿌옇게 보이는 것 같기는 해요. 여기 로토스는 세븐일레븐보다 조금 가격이 비싼 것 같고 물건이 다양하지 않은 것 같아요.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세븐일레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이 새벽에 장사하시는 분이 있네요. 뭘 파는지 모르겠는데 와, 새벽 5시에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샌드위치를 팔고 있습니다. 과일 가게도 일찍 열었네요. 꽃 파는 분도 계셨고 세븐일레븐에 왔습니다. 계란찜 맛있더라고요. 작은 거는 20바트, 큰 거는 30바트, 한 1,000원 정도인데 양도 어느 정도 되고 맛도 있습니다. 실룸에 있는 세븐일레븐은 닭껍질 튀김이 있었는데 다른 편의점은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냥 과자만 있고 찾기 힘드네요. 맛있는데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여지껏 실룸에서 그때 처음 예전에도 그 편의점 갔을 때 못 본 것 같은데 편의점마다 다 달라서 못 찾겠습니다. 안쪽에 불이 들어왔길래 와봤는데 또 불이 더 켜지네요. 역 주변이라서 그런지 생각보다 가게들이 일찍 연 곳들이 있어요. 대량으로 도시락 주문해 놓은 것 같은데 포장되어 있고 샌드위치 같은 경우 보통 20에서 25바트 하더라고요. 1,200원 정도. 아침에 출근하면서 가볍게 식사를 하거나 포장해 갈 사람들 대상으로 장사를 하는 것 같아요. 영국 흑인 친구 치앙마이 간다네요. 일찍 나와서 깜짝 놀랐는데 치앙마이 간다고 합니다. 자, 체크아웃하고 나왔습니다. 다음 갈 곳도 찾아보고 숙소도 예약하고 하느라 1시간 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금 1시 22분이고 현재 온도는 32도, 오늘 33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네요. 최저는 25도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어제 숙소 예약하려다가 그냥 미뤘는데 오늘 가격이 더 떨어진 것 같아요. 버스 타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햇빛이 굉장히 따갑습니다. 숙소에서 한 900m 정도 걸어가면은 버스를 탈 수가 있는데 버스가 다행히 한 번에 가요. 시간은 1시간 20분 정도 소요될 것 같은데 버스가 제 시간에 올지 좀 걱정이 됩니다. 지금 사난파오 역을 지나고 있는데 350m 더 걸어가야 됩니다. 도착해서도 1.1km 16분 더 걸어야 되네요. 그래도 버스를 갈아타지 않아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찾길 건너야 돼서 계단으로 올라왔는데 역시나 반대쪽에 에스컬레이터가 있네요. 힘들어. 왕궁 수비대인가 봐요. 탱크도 진열해 놨네요. 입구는 군인이 지키고 있습니다. 탱크가 좀 귀여운 것 같은데.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는데 1802번이 있네요. 27분 후에 도착한다고 합니다. 구글하고 조금 시간 차이는 있어요. 찾길 건너가서 뭘 간단히 먹을까 생각 중입니다. 저쪽에 횡단보도가 있거든요. 보도블록 공사하는 걸 보니까 플라스틱 음료수병 잘라가지고 시멘트를 담아서 보도블록 사이에 이렇게 넣네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보통 모래를 뿌리는데 여기는 단단하게 고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왕궁 수비대 옆에 로얄 타이 아미 라디오 앤 텔레비전 스테이션이 있습니다. 여기는 횡단보도가 반 건너고 또 반 기다렸다가 그렇게 가는 방식이네요. 그리고 신호가 되게 짧아요. 이쪽에 지금 숫자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29초, 28초 이렇게 숫자로 표기해서 좋습니다. 찾길 건너 쪽만 음식점이 있어요. 반대쪽엔 국가기관들이 있어서 그런지 노점상이 없습니다. 근데 요 반대편에는 길거리에 이것저것 노점상들이 많이 있어서 저쪽에서 뭐 간단히 먹고 다시 버스 정류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땅한 게 없어가지고 꼬치 2개 샀습니다. 돼지고기로 만든 거라고 그러네요. 요거랑 요거 2개 샀습니다. 하나에 10바트씩이에요. 다행히 버스 정류장 옆에 쓰레기 버리는 곳이 있네요. 거기를 다녀왔는데도 아직도 23분 남았어요. 한참 기다려야겠는데요. 아이고, 시간이 또 1분 늘어났네.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못 가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택시 타야 되나? 갑자기 줄었어요. 또 20분으로. 여자분들도 저렇게 힘든 일을 하십니다. 한국에서는 노가다 현장에 여자분이 있는 경우를 거의 못 봐요. 있어봐야 깃발 들고 보행자나 자동차들 다닐 때 위험하지 않게 신호주는 그 정도만 하는데 여기서는 벽돌도 나르고 시멘트도 나르고 저렇게 합니다. 망가진 곳을 수리하시는 것 같은데 그냥 저렇게 발라놓고
밟고 가시네요. 누가 밟을 것 같은데, 지나가는 행인이 밟을 것 같습니다. 더운 날씨 하면 또 금방 시멘트가 말릴 것 같기도 해요. 여기 보면은 더울 때 햇살 너무 세거든요. 근데 또 그늘에 들어오면은 바람 불고 그러면 또 견딜만 합니다. 아이고, 이 여자분은 엄청 무거울 텐데 보도블록을 들고 가시네요. 한 개씩 계속 나르고 있어요. 시멘트도 굉장히 무겁거든요. 보도블록 몸통보다 큰 거를 들고 가십니다. 벽돌 자르는지 먼지가 엄청납니다. 다행히 차가 이쪽으로 지나가서 먼지는 일로 안 올 것 같아요. 와, 연기. 반대편에 1802번이 가네요. 다니긴 다닌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여기도 곧 도착할 것 같아요. 버스 들어오고 있습니다. 가버렸어요. 그냥 황당하게 그냥 지나쳐버리네요. 30분 더 기다리라고? 버스가 붙잡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나 봐요. 자연히 쓸 줄 알았더니 그냥 휙 가버렸어요. 누가 밟아버렸네요. 표지판이라도 해놓지, 이러면 일 또 해야 되잖아. 하루 버는 게 한국 돈으로 한 14,000원 그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일도 그냥 슬렁슬렁 천천히 하고, 보도블록도 한국 같으면 남자들 뭐 한 5장씩 들고 나르거나 그럴 텐데 구루마 같은 것도 없어요. 그냥 한 장씩 나르고 그래요. 시멘트를 틈틈이 발라놔서 걷다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때 시멘트로 부서진 데 채우고 그러나 봐요. 예전에는 보도블록 밑에 막 물이 고였다가 밟으면 바지까지 적시고 그랬었는데 요즘엔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눌러야 됩니다. 누르면은 저렇게 58초 57초 이렇게 신호가 바뀌어요. 요 간격은 한 15초 정도에 갈 수 있게끔 신호가 뜨더라고요. 어차피 버스 놓친 거 뭐 좀 먹고 오기로 한번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점에서 음료수하고 만두, 그 다음 계란찜 샀습니다. 아이고, 저 아줌마 못 기다리고 무단횡단하네. 모르겠다. 어차피 늦은 거 천천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뭐 오늘 일정도 없고 현지인들 많이 가는 시장이 있다 그래서 거기 가볼 거라서 뭐 그렇게 급한 것도 없습니다. 28분 냈다가 29분 냈다가 다시 28분 냈다가 모르겠다. 그냥 계란찜 이거 되게 맛있어요. 양도 꽤 되고 가격도 한 1,000원? 고소하게 맛있네. 웬만한 그 요리집에서 나오는 계란찜보다 맛있는 것 같아요.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요거는 돼지고기하고 야채가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만두, 보통은 간장을 빼서 돌리는데 얘는 그냥 간장 넣고 돌려버렸네. 그리고 포크, 만두가 간단히 먹기도 좋고 맛도 괜찮고 바삭하게 구워진 듯한 그림이 그려져 있는 만두가 맛있습니다. 맛있네. 5개 들어있어요. 저 옆에 있는 친구는 노숙자 같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충전기를 꼽을 수 있거든요. 충전기 꼽고서 게임하고 있더라고. 배불러. 그린티? 이러다 버스 타고 오는 거 아니야? 아까 유튜브 보니까 태국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10년 넘게 산 분도 버스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저쪽으로 그대로 일직선으로 타고 왔는데 이쪽은 거기까지 안 간대요. 똑같은 번호인데. 그래서 막 당황해하는 장면을 아까 봤습니다. 어려워요, 버스가. 진짜 오래된 버스네. 문을 열고 달려요. 우리 어렸을 때 그랬는데. 우리 어렸을 때 차장도 있고 그랬어요. 차장 누나가 내 귤 뺏어 먹은 기억이 아직도 있어요. 나중에 준다고 그랬는데 지금 돌아가셨겠네. 멀리 오는 저건가? 맞네요. 이번엔 꼭 잡아야지. 이번에도 차가 2차선으로 그냥 지나가려는 거 찻길로 뛰어내려가갖고 잡았어요. 그냥 막 지나가. 버스가 선풍기도 없고 에어컨은 당연히 없죠. 창문을 다 열고 달립니다. 진짜 옛날 버스예요. 바닥이 마루바닥이에요. 마루바닥이라고 해야 될지 나무 판자로 바닥을 만들었네요. 반값비까지 가는데 10바트 달라고 하네요. 가격은 생각보다 쌉니다. 차가 오래돼서 소음이 엄청 납니다. 지금 고가도로를 올라탔는데 왠지 빨리 갈 것 같습니다. 조금 있으면 차가 밀릴 시간이라 이거 못 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구글맵하고 다르게 이동하네요. 구글맵은 일반 도로로 가는 것 같고 이거는 톨웨이로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3시 반인데 숙소 나와서 버스 기다리면서 한 2시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길 밀리기 시작하는데 이거 못 탔으면은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오토바이 택시 타지 않는 이상은 밤에 도착할 거예요, 아마. 고가도로 잠깐 타네요. 고가도로에서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지도하고 다르게 엉뚱한 데로 가네요. 최대한 가까이 갔을 때 내려야겠습니다. 시간은 안 맞는 걸 떠나서 노선도 안 맞으니 구글 지도 말고 다른 걸 찾아봐야겠어요. 우와, 금방 도착했습니다. 우와, 지금 몇 시지? 47분이네요. 그러면은 한 20분밖에 안 걸린 것 같아요. 고가도로 타고 와서 그런지 엄청 빨리 왔어요. 이 버스예요. 이렇게 20분 걸릴 거리를 2시간을 기다렸으니 참, 이러면서 배우는 거죠.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저처럼 이런 고생 안 했으면 좋겠네요. 이 동네는 안 와봤는데 반값이라고 완전 로컬 느낌을 받을 수 있대요. 물가도 굉장히 싸고 시장이 큰 게 있는데 한국인들도 많이 가나봐요. 후기가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유튜브에서 영상을 본 적이 있어가지고 오늘 거기를 가보려고 합니다.
있습니다. 태국은 중간중간 길이 끊어진 데가 많아서 골목으로 못 가고 돌아서 가야 되는 곳이 많은 것 같아요. 여기서 좌회전을 한다고 해도 다시 큰 길로 나가야 됩니다. 막힌 길이 많아요. 가까운 거리를 좀 돌아가야 되네요. 다행히 길이 그늘이져서 더위를 못 느끼고 걸어가고 있는데 걸어서 12분 850m라고 하네요. 아까 버스 내린 데에서 1.1k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있네요. 저걸 어떻게 읽어야 돼? 태국은 표기가 한국하고 다른 것 같아요. 시멘트 깨진 부분에다 쓰레기를 잔뜩 넣어놨습니다. 야, 여기는 방콕이긴 하지만 로컬 분위기가 정말 물씬 풍기는 곳입니다. 외국인 전혀 안 보이고 풍경이 약간 다른 느낌이라고 할까요? 확연히 관광지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골에만 있는 계란구이, 바나나구이 여기서 숯불에다 구워서 파시네요. 물어봤더니 3개에 20바트인 것 같습니다. 3개 샀는데 제가 못 알아들을까봐 돈을 꺼내서 보내주시네요. 3개에 25바트. 커쿤캅 도착했습니다. 무슨 빌라같이 생겼네. 큰 길에서 이쪽 들어오는 길이 노점이 굉장히 많아요. 먹을 거 사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에어컨 바람 참 시원하네요. 아, 좋습니다. 아주. 우와, 4층일 줄 알았더니 5층입니다. 엘리베이터가 중간층에 쓰는 그런 구조네요. 위로 가면 600으로 시작하고 아래로 가면 500으로 시작합니다. 엘리베이터 있어서 다행이에요. 우샤, 카드키. 이렇게 생겼네요. 여기 옷걸이, 작은 의자인가요? 침대, 조명이 이게 다네요. 이 정도 밝기. 텔레비전 있고 수건, 더블 베드예요. 의자하고 전화기, 노트북 쓸 수 있는 테이블과 의자, 냉장고, 물하고 휴지 컵 있습니다. 에어컨, 욕실 한번 볼까요? 아주 아담한 그런 분위기의 욕실. 여기도 창이 있네요. 창이 있어야 습하지 않고 좋아요. 작은 창이라도 있어야 돼요. 휴지통도 있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방은 어제 25,000원인가 27,000원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귀찮아서 미뤘다가 오늘 체크아웃 하면서 다시 봤더니 18,000원으로 떨어져 있어서 얼른 잡았습니다. 시장하고도 거리가 얼마 안 되는 것 같고 후기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방을 잡았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 가방 올려놓으면 딱 좋을 공간이네요. 여기는 디파짓이 500바트 있습니다. 지금 남은 돈이 한 700 정도 있는데 500을 냈어요. 환전 안 하고 버틸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환전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기 보니까 베란다가 있나 보네요. 문이 있네. 이렇게 보통 이런 데는 의자 같은 거 두거든요. 의자하고 테이블 그런 건 없고 실외기만 하나 덩그러니 있습니다. 빨래도 넣을 수 있고 비 오는 날이나 시원한 날은 뭐 앉아 있을만 합니다. 경치는 나쁘지 않네요. 아까 사온 계란 하나 먹었는데 소금이 안 들어있어서 이거 어떻게 먹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굽기 전에 요 끝을 깨가지고 소금을 넣나 봐요. 되게 짭짤합니다. 예전에 아유타야에서 사 먹을 때는 어땠는지 기억이 오래돼서 잘 안 나는데 그냥 까서 먹으면 돼요. 적당하게 익어가지고 부드럽고 맛이 좋습니다. 까면 이렇게 생겼는데 요 밑에 거무잡잡하게 있는 것이 소금인가 봐요. 아마 소금을 넣고 흔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란자랑 흰자랑 섞인 것 같은데 짭짤한 게 맛이 좋습니다. 5시 정도 됐는데 해가 많이 졌어요. 360 카메라 촬영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로터스도 있네요. 로터스 고프레쉬는 좀 작은 로터스인가 봐요. 시장처럼 음식점들이 많은데 위치가 아주 좋아요. 큰 길도 가깝고 노점에서 여러 가지 음식도 사 먹을 수 있어서 좋은 장소인 것 같습니다. 돈이 없어서 ATM기 안 쓰려면은 QR페이를 써야 되는데 QR이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거든요. QR 되는 곳만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값비 시장까지 1.3km 19분 거리라고 합니다. 꼬치구이, 닭고기, 맛있는 음식 많네요. 여기 수로가 있네요. 저기 멀리 배가 가는데 배가 지나가니까 물결이 엄청 요란하게 치고 있습니다. 찻길 건너가 시장 입구인가 봐요. 구글 지도는 절로 돌아서 가라는데 여기 횡단보도가 있어서 일로 건너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여기도 한쪽만 파란불이어가지고 못 건너가고 있습니다. 현지 분위기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여기는 올만하네요. 진짜 한 번은 와서 구입을 안 하더라도 한번 볼만합니다. 와, 돼지 통돼지입니다. 와. 통돼지예요, 통돼지. 내장, 허파, 쓸개, 다리도 있고요. 콩팥도 있고, 저긴 덩어리로 담았네. 선지도 있고. 근데 여기 지금 둘러보는데 QR 스캔이 안 보여요. 여기는 QR 스캔으로 결제를 못하나? 생선이 살아있어갖고 막 팔짝팔짝 뛰네요. 학교에서 깜짝 놀랐어요. 꽃게 360바트, 오징어 360바트, 키로당이겠죠? 생선이 살아있어요. 오. 야, 싱싱하네요.
민물 생산이겠죠? 물에다 담가놨으면 좋겠다. 이야, 짜오프라의 강에서 봤던 그 물고기 같은데요? 여기 잡혀왔네요. 생선 다듬어 주시는 사장님의 솜씨. 새우가 완전 커요. 왕새우. 예전에 한번 먹어본 적이 있는데, 저기 쬐끄만 거는 100바트, 여기 큰 거는 360바트네요. 소세지하고 꼬치구이 여러 가지 있는데 10바트에서 뭐 15바트, 30바트 다양하게 있습니다. 숯불로 굽고, 저기도 숯불이네요. QR이 안 돼서 많이 못 사갑니다. 거품값 QR 코드가 안 되네요. 반값비 시장 가격도 싸고 현지 느낌을 받을 수 있어서 한 번은 꼭 와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완전 재래시장 느낌이 제대로 납니다. 요번에 와서 듀리안을 한 번도 못 먹었네요. 듀리안을 한번 사서 먹어볼까요? 딸기도 있고, 딸기 비싸다. 4,800원 150바트. 듀리안 제일 조금 들어있는 게 150바트입니다 아이고, 아줌마 들고 있어서 부담스럽네. 귤도 달다고 그래서 한번 사 먹어보려고 하면 1kg 35바트라고 해서 한번 사보겠습니다. 근데 다 맛있다고 그러지 뭐, 여기 사람들. 해가 지니까 아주 분위기가 좋습니다. 내천 따라가지고 달리기 하는 분들도 있고, 맛있는 음식들이 아주 보기 좋게 진열되어 있습니다. 와, 여기 아주 복잡하네요. 차하고 사람하고 오토바이하고 같이 다니려니까 굉장히 복잡해요. 20바트 샵에 왔는데 한국 글씨가 써 있어서 봤더니만은 스탠미니스 스털 부엌칼 이렇게 써있네요. 시장에서 과일 크게 파는 거 있잖아요. 자르지 않고. 그런 거를 사오면은 이런 호텔에서는 칼을 안 빌려줘가지고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뭐 칼 하나 사기도 그렇고 좀 있으면 가는데. 시장에서 사온 과일 한번 먹어볼까요? 소세지는 얼마 줬더라? 30바트? QR이 안 돼가지고 동전까지 털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애기 고추가 있어요. 완전히 작은 고추를 몇 개 넣어주었어요. 6개 정도 같이 먹으라고 주셨나 보네. 듀리안을 좋아하는데 요번에 와서 한 번도 못 사 먹어서 보이길래 샀습니다. 참 좋네요. 이거 누가 싫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게 참 좋더라고요. 듀리안은 150바트, 귤은 1kg에 35바트. 이게 GMN 결제로 1630원인가 1631원인가 그런 것 같더라고요. 한국 돈으로.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한 200g 되려나? 300g은 좀 안 되려나? 150바트입니다. 소세지부터 먹을까요? 귤 달다고 했는데 단지 모르겠네. 장사꾼들 다 달다고 그러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뼈 조각도 좀 있는 것 같아요. 태국 특유의 향이 나고 야채도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수제 소세지 같은데 짭짤하고 맛있어요. 고추랑 먹으라고 준 것 같은데 왠지 한국 사람들이 이거 고추랑 찍어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맵진 않네. 매운가? 소세지랑 먹어서 모르는 거 아니야? 맵다. 끝맛이 맵다. 조금씩 먹어야겠네. 오늘은 버스 타는데 시간을 다 보낸 것 같아요. 좋은 경험 했습니다. 버스 놓치고 다시 잡고 한 2시간 정류장에 있었는데 공사하는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인가 하고 계속 쳐다보더라. 가지도 않고 거기서 계속 있으니까 힐끔힐끔 계속 쳐다보더라. 반값비 처음 와봤는데 오길 잘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친절하고 그런 건 없는데 현지인들의 진솔한 삶이나 그런 걸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가격도 아주 저렴하고 관광객들이 없어서 여기가 진짜 태국이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곳은 지방 시골 같은 데 가야 좀 느낄 수 있는데 방콕에서 이런 분위기를 느낀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떡갈비 같은 느낌인데 좀 짭짤한 맛? 맥주랑 먹어야 좋을 그런 맛입니다. 예전에 카오산에서 많이 사 먹었던 것 같은데 이름은 모르겠어요. 물 한번 먹고. 여기 호텔 이름이 적혀있는 물입니다. 더운데 시장 왔다 갔다 해서 그런지 물이 아주 그냥 잘 먹혀요. 귤 한번 먹어볼까? 귤 달다고 했는데 이 아줌마 거짓말 했는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조생귤처럼 쬐끄만해요 귤이. 작아서 실 줄 알았는데 쉬지 않고 아주 다네요. 껍질도 아주 잘 까지고. 잘 샀다. 1kg 많아가지고 이거 내일까지 다 먹을지 모르겠네요. 오늘 밤새 까먹다가 내일 들고 또 이동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귤 달다. 근데 지금 실온에 있어가지고 좀 냉장고에 넣어서 시원하게 해서 먹겠습니다. 귤이야. 이거 왜 냄새가 안 좋다고 그러지? 이게 맛있더라고. 비싸요. 과일 중에 비싼 편이에요. 배불러가지고 오늘 이따 밤에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시장 구경 잘했고 숙소도 아주 마음에 들고 가성비 좋은 그런 숙소예요.
이 정도에 18,000원이면 아주 좋은 가격이죠. 라이브관 가보네요. 마사지나 받을까 나왔는데 문도 닫고 가격도 싸지가 않아요. 유튜브 봤을 때는 200바트 안 되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쪽은 대로변이라서 그런지 값이 싸지가 않습니다. 대형 세븐일레븐에 있습니다. 카드를 안 가져와 가지고 다시 들어가서 카드를 가져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금이 120바트 정도밖에 없어서 카드를 쓰려고 그러는데 여기 맥주가 115바트, 로터스보다 싸네요. 창 콜드블루가 118바트인데 거기서는 120바트였어요. 여기가 더 싼 것 같습니다. 여기는 닭껍질 튀김이 파네요. 큰 대화에 있나봐요. 그때 얘기했던 망고 젤리 여기 팔고 있습니다. 가격이 좀 비싸요. 우리 숙소 앞에도 이게 있나 모르겠네요. 박군캅 20바트짜리 치킨 2개 사갖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긴 QR이 되네요. 11시 전에 다 문 닫네요. 저녁에 좀 활기차게 사람이 다니고 한 10시 좀 넘어가면 이렇게 문 닫기 시작해가지고 11시쯤 되면은 다 닫고 들어가시는 것 같습니다. 카드를 들고 나온다는 게 깜빡해가지고 다시 숙소로 들어갔다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쏨땀집이 있는데 40바트부터 50바트, 종류별로 60바트까지 있습니다. 100바트까지 있네요. 새우 들어가면은 100바트인가 봐요. 40바트짜리 주문했습니다. QR도 돼가지고 QR로 결제하려고 합니다. QR이 이렇게 생겼어요. 쏨땀이 빠질 수 없죠. 여기는 40바트인데 저쪽 아줌마는 80바트 달라고 해가지고 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거긴 QR도 안 되고. 근데 물론 여러 가지 넣어서 80바트일 수도 있는데 보통은 얼마냐고 물어보면 제일 싼 거 얘기하거든요. 근데 거기는 좀 비쌌습니다. 여기는 사장님 네 분 친절하고 아주 좋네요. 제가 또 태국말을 약간 쓰니까 되게 좋아하시고 조금만 먹어도 배부를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밤에 출출할 수 있으니까 카드 들고 나와서 조금 더 사가겠습니다. 셉이란 말을 알아들으니까 놀래더라고요. 비싼 지방 사투리인데 알러이처럼 맛있다는 뜻인데 셉막 이러거든요. 이산 지역 출신인 사람들인가 봐요. 작년에 와서 배운 거 써먹네. 층이 13578 이렇게 있네요. 흡연, 전자담배, 마리화나 5,000밭 벌금, 개 데리고 들어오면 안 되고. 쌀이 5kg에 109바트입니다. 뭐야를 업로드할까? 아론 브랜드 채팅. 뭐야, 번역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데. 5,000원 싸네요. 여기도 편의점이 작은 편은 아니네요. 꽤 커요. 여기 비옷이 29바트예요. 그때 25바트에 샀는데 괜찮게 샀네요. 애들끼리 20바트고. 예전에 그 유튜브에서 한국산은 8로 시작하고 중국산은 6으로 시작한다고 그러는데 여기도 그러네요. 한국산은 880, 태국산은 885, 중국산은 690에서 699까지 있다고 하네요. 6으로 시작되는 거는 안 사 먹어야겠어요. 여기 보면은 693입니다. 중국산이죠. 태국산 젤리는 885로 시작합니다. 카드로 결제했는데 되는 기계가 있고 안 되는 기계가 있나봐요. 샘송하고 이것저것 샀는데 편의점 결제는 200바트를 넘겨야 카드 결제가 됩니다. 웬만하면은 ATM기 안 쓰려고 카드로 한번 결제해 봤어요. ATM기 수수료가 150바트인가 200바트인가 꽤 돼요. 그것도. 태국 마지막 밤이네요. 밤참으로 술과 음식을 좀 사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체크아웃 한 다음에 실룸 가가지고 카페나 뭐 그런 데 있다가 저녁에 더합 댄스홀 가가지고 소셜 댄스 하고 새벽 2시 25분인가? 그때 비행기라서 소셜 끝나고 바로 택시 타고 가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길도 안 밀릴 것 같고. 2주가 금방 지나가네요. 맥주 한잔 할까 하다가 오래간만에 샘송 한 병 사왔습니다. 세븐일레븐 있는데 여기 닭껍질 튀김 있더라고요. 그거 사오고 쏨땀, 귤, 그리고 듀리안, 만두. 요거 진짜 요번에 맛있게 먹은 것 같아요. 계란찜, 늘 먹는 소세지. 이게 그냥 소세지가 아니고 돼지 껍데기 같아요 아마. 치킨, 탄산수하고 물은 여기에서 주는 거고 얼음 사왔습니다. 자, 얼음. 이게 참 맛있죠. 아이고, 왜 이렇게 안 따지냐? 뭐라고 해야 될까? 추억 같은 거죠. 뭐 좋은 술 많은데 또 태국에 추억이 있는 그런 술입니다. 40도고 1977년부터 이걸 만들었나 봐요. 태국산 럼입니다. 탄산수. 탄산이 많이 들어있어요. 자, 짠. 맛있네. 시원하고 좋다. 항상 태국 올 때
그 설레임과 돌아갈 때 아쉬움이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 돌아가서 할 일도 많기 때문에 추억은 추억대로 간직하고 태국에서 여러 즐거웠던 일들을 한국에서 재미나게 풀어보겠습니다. 어제 아주 푹 잤는데 재미난 꿈도 꾸고 오늘은 마지막 날이니까 술 좀 마셔야죠. 내일 일정을 위해서 빨리 먹고 자도록 하겠습니다.